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1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 시간으로 영신여고 2019학년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쉬운 문항들은 좀 몇 개 빼고요. 좀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갖추고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살펴볼 거니까 집중해서 잘 수업을 들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나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X축을 움직이는 점 D에 대해서 넓이와 넓이가 같다. 이때 AD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좌표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엔 좀 좌표를 좀 표시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표가 어떻게 좀 표시될까요? 자, 6,4 이쪽에 이제 6,4 4 주어지면 되겠고요. 3,2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짜잔, 일직선상에 이곳에 3,2 해서 A점 좌표, B점 좌표를 표시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C점은 여기에 4,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 ABC, 그 다음에 D점 했는데 이 넓이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넓이가 ABC 넓이하고 ACD하고 AC 있는데 어떻게 같을까요? 그러면 AC 이 지점을 밑변으로 생각을 한다면 높이가 이거랑 높이가 어떻게 돼요? 같아져야 되겠죠. 같아지려면요, 이거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가면 되죠. 그랬을 때 이쪽 좌표가 D점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6,4, 3,2가 기울기가 3분의 2 형태라서 원점을 쭉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3,2가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4의 중점은 여기 이제 2, 이렇게 좀 빨리 정할 수가 있어요. 도형의 특징을 좀 이용하면 D점 좌표를 좀 빨리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와, AC를 밑변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높이가 같을까? 요거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평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해서, 그러면 기울기 구하고 AC 기울기에다가 그 다음에 B점 G나 이런 뭘 만들어, 직선 만들어, 그래서 이제 X절편 D를 찾는 이런 일을 벌여야 돼요. 그러니까 도형의 특징을 살펴가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A점 좌표는 6,4, D점 좌표는 2,0 이렇게 되니까 X의 변화가 4가 되겠고 Y 변화도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4분의 4 형태인 1 해서 기울기는 얻어졌습니다. 됐습니까? 답은 구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지만 중간에 갖는 도형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좀 더 쉽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원론적 형태로 하게 되면 이제 일단 그래도 이제 평행은 좀 알아야 되겠죠. 평행은 알아서 AC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B점 지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D점 찾는, 이렇게라도 풀이를 진행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공부 기말고사 범위에는 이쪽 평면 이론 또 원 이론 이쪽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가급적이면 아이디어를 잘 좀 이해하셔서 아이디어를 이용한 풀이, 지금 여기가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를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더 들어서 D점의 위치를 잘 파악하는 부분 확실하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했고요. 이어서 잠시 뒤에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8번이 되겠습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한다 라는 문제.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여러 학교에 출제가 잦은 그런 문제 유형,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취지도 있고 해서 문제를 좀 선별했습니다. 직선이 삼각형을 안 만들려면 어떤 때 안 만들어질까요? 직선에 이렇게 어떤 부분, 평행인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그어줘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평행일 때가 있겠고, 그 다음 세 직선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또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는 두 직선에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중간에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평행이 존재한다거나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평행을 풀어가게 되면 첫 번째 직선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 두 번째 직선에서 기울기 2분의 1, 우리가 풀어야 될 직선의 기울기 얼마? m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my는 2x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같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m값 기울기 하나는 마이너스 2, 또 하나는 m값은 얼마가 되나요? 4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이곳에서. 그래서 기울기 두 개는 미리 구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알고 있는 이 부분에서 먼저 교점을 구해놓으면 되죠. 알고 있는 두 직선에서 교점 딱 구해놓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그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x는 2y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2y 대입해주고 y 더하기 6은 이꼴 0. 3y니까 y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됐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 요 직선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m 더하기 1은 이꼴 0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기울기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m값 기울기가 자 마이너스 7 이항에서 7이니까 2분의 7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m값 기울기를 3개를 구했는데 이 녀석들을 또 어떻게 하라고? 모두 곱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을 하게 되면은 여기 2분의 하고 여기 2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생기고 4, 7이 28에 마이너스 28 이렇게 해서 답이 얻어지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뭐 산수는 뭐 그렇다고 치고 중간에서 알아야 될 이론 평행인 경우와 한 점 만날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확실하게 잘 알아서 문제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들을 구해달라. 근데 이제 중심이 또 원 위에 또 있네요. 이 원방정식을 그려보게 되면 뭐 대략 그릴 때 중심 좌표가 2,2 잡아놓고 반지름이 루트 우와 뭐 좀 크네요. 그래서 이따만하게 원 그려야 되네요. 와우. 이런 곳 어딘가에 중심이 있는데 다시 x축 y축이 이렇게 접하는 이런 원들을 막 구해달라. 이런 데도 있고 뭐 이런 데 어디도 있고 이런 데도 많을 텐데. 자, 이 문제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자, 이런 이론들이 적용되는데 아이디어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y는 이꼴 x라는 직선을 그었어요. 왜 그었을까요? 이때 이렇게 하게 되면 점 x에 이르는 거리와 y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어떻게 되죠? 같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y는 이꼴 또 마이너스 x를 그었어요. 이곳에서도 이 거리는 서로 어떻게 되죠? 같게 된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걸 찾죠? 만약에 중심이 이곳이라고 이렇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x축 y축에 접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 위에 우리가 구하는 원의 중심이 있는데 x축 y축에 접하는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느냐? 어떻게 찾는다? 짜잔. y는 이꼴 x를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요 점이 우리가 구하는 원의 중심이 되겠다. 실질적으로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이따만하게 원이 막 되겠죠. 이번에는 y는 이꼴 마이너스 x를 그어서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이 점 이런 곳이 원의 중심이 되겠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원은 총 4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녀석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산수를 통해서 그런 식들을 이제 구해가야 되는데 제곱은 30이 되어 있고 이거 하고 우리는 y는 이꼴 x 한 번은 y는 이꼴 마이너스 x 요 두 개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이꼴 x부터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으니까 x-2의 제곱 또 x-2의 제곱이니까 뭐 2배 안 하고 약분해서 16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x-2는 한 번은 4, 한 번은 마이너스 4. 그러면 x좌표 한 번은 6, 한 번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얻어지네요. 그림 가서 살펴보게 되면 이쪽 좌표가 얘가 6,6이었던 뜻이고 이쪽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하나 좀 구했고요. 자, 요번에는 요거. 자, y 자리에다가 역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마이너스 제곱할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꾸죠. 는 32. 자,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또 이거 x제곱 했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지우는 센스 4, 8는 32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2x제곱은 얼마가 되나요? 24에다가 x제곱은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 좌표 하나는 루트 12 x좌표가 y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12 되겠고요. 반대로 이쪽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12 되면 y좌표가 루트 12 이렇게 얻어지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풀이에서는 지금 원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볍게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짜잔, x좌표가 66 되면 반지름이 6이에요. 6. 36 가겠고 마이너스 2 반지름은 2가 되겠죠. 넓이 4 되겠고 이쪽은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2 아우 관심 없어요. 제곱하면 12 이렇게 될 거예요. 원 넓이가 파이 r 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걸 이해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파이 쓰고 쫙 더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쪽에 40 처리가 되고요. 이쪽에 24 처리가 되는 거니까 64 파이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뒤쪽 산수는 그럭저럭 이제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겠습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는 이꼴 x와 y는 이꼴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 좌표를 찾아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 정확히 잘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잘 숙지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문제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영신요고 문제풀이 21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평행한 두 직선이 쫙 있는데 이 두 직선의 수직인 선분 PQ를 밑변으로 하고 OPQ 넓이 이때 이제 PQ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학교 선생님들이 문장 표현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은 보이네요. 문제를 뜻을 파악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군요. 자, 직선 그려보겠습니다. 기울기 3의 8 대략 마이너스의 8 대략 PQ는 일사분면의 점이다. 수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곳에 뭐 PQ가 생기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OPQ 이렇게 해서 이제 OPQ 이렇게 해서 이 넓이가 30이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수직인 상태에서 PQ가 결정이 안 되면 넓이 결정이 쉽지 않은데 이 문제는 만나는 점 이런 형태의 그런 표현이 조금은 미흡하네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두 직선 사이, 왜냐면 PQ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야 돼서 거리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좋을까요? 뭐 이쪽 직선에서 아는 점을 하나 찾도록 하지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y값이 1 이렇게 나오니까 3x-y 더하기 8은 0 여기서부터 1,1에서부터 거리를 한번 구해보죠.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절대값 이 부분 기억해서 문제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짜잔! 루트 제곱 하니까 9, 1, 10분의 1 대입 들어가니까 얼마죠? 2에다가 이 결과가 10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루트 10 자, 여기 길이가 루트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루트 10 높이는 모르는데 결과는 3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결과가 얼마가 되나요? 루트 10분의 6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루트 10을 곱하기 해주면 6 루트 10 해서
원점에서부터 PQ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6 루트 1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겠다.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Q 직선 방정식을 가야 되는데 이 PQ 직선 방정식은 이 부분에 수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처리되고 y절편 몰라 식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에다 3을 곱하기 해서 x 더하기 3y 마이너스 3n 이꼴 제로 이렇게 되고 이곳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거리식을 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 3 제곱해서 더하면 10 00 집어넣으니까 3n의 절대값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루트 10이다. 3n 절대값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군요. 그래서 n 절대값은 20 이렇게 처리돼서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좌표가 1사분면에 있었으니까 y절편 자체도 이쪽에서 플러스 값이 선택돼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 문제를 많이 좌우하고 있죠? 자,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PQ의 길이를 구하는 데도 쓰고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데도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선 방정식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확실하게 이 공식 기억해서 문제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문제 풀이할 땐 기본 공식들이 좀 잊혀져 있으면 활용 문제 접근이 좀 잘 안 되니까 확실하게 잘 익혔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좌표 평면에 30개의 원. 무지하게 많네요. 근데 이 R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반지름이 이렇게 막 변화가 있겠다. 이때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 아하,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네요. 자, 어떤 풀이가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풀이, 원과 직선과의 관계가 나오면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 물론 이 점은 원의 중심이 되겠죠. 거리 구해서 뭐 어쩌라고요? 반지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이용해서 풀이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는데 짜잔,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만나지 않고 짠 같으면 한 점 만나고 적으면 몇 개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풀이를 해달라 라는 이론은 잘 적용하기.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직선을 대입해 가지고 판별식 D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풀이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3x 플러스 4y 빼기 15는 이꼴 제로, 원의 중심 이곳에서부터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곱해서 다니까 16 9 00에 마이너스 15의 절대값, 이 부분이 5로 풀리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원을 좀 그려가게 되게 되면, 자, 쭉 있고 뭐 직선은 그냥 대략적으로 표시해도 될까요? 자, 표시했을 때 여기까지 거리가 3이에요. 반지름이 1짜리에서부터 반지름이 이렇게 3까지 됐을 때,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R이라는 것이 반지름 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건 반지름은 3인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R 값으로 형태가 되면 9가 되는 거죠. 9 이렇게 됐습니까? 9 될 때 드디어 한 점. 만약에 R 값이 그거보다 더 커진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는 몇 개의 점? 2개의 점. 계속 더 커지게 되면 2개의 점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R 값이 0에서부터 8 여기까지 됐을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고, R 값이 9가 됐을 때는 1개가 되겠고, R 값이 10부터 문제가 30까지라고 했나요? 이때는 각각 2개씩 받아지겠다. 그러면 여긴 몇 개가 되나요? 30-10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21개가 나오나요? 21개. 그러니까 교점 개수는 42개. 여기 1개 마저 합치니까 전체 43개의 교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문제풀이. 이해되셨죠? 자, 답은 이미 구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맨 처음에
접근해야 될 아이디어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원과 직선과의 관계가 나오면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라. 원과 원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 중심을 연결하라. 뭐 이런 것들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틀, 스타트할 수 있는 부분의 아이디어들이 돼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를 보고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굵직굵직한 큰 아이디어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3번 문제,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나요? 자, 원 위점 P에서 접선을 그어서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그 점을 AB라고 주어져 있고 길이들 띡띡 주어져 있네요. 자, 무슨 문제인지 조금 이해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중심이 좌표 1, 1 됐습니다. 이미점에서 접선 그었습니다. 만나는 좌표 A, A,0 좌표 B, 0, B 0, B P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길이가 S다. 그리고 이 길이가 BT 길이가 T다. 이렇게 됐네요. 이 문제는 뭐가 관심사인가 봤을 때 슉슉슉슉 원 밖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쓱쓱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길이가 중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슉슉슉슉 이 삼각형 합동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S 똑같이 이 길이가 T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좌표가 여기 A점 좌표는 그러면 1에다가 S를 이런 관계, B라는 좌표는 1에다가 T를 더하게 하는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이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기억 문제 풀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S 대 T다, S 대 T다 라는 말씀. 그럼 S는 뭐가 되죠? 요거 이항시키면 되니까 A-1 대 B-1 이렇게 관계가 나와야 되네요. 근데 AB 관계다. 잘못됐죠? 자, 니은은 곱부분하고 합부분 이런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런 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 길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AB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뭘까요? AB 곱하기 0은 또 뭘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곱하기 한다는 거. 자, 이것은 원래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서부터 얻어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을 텐데 넓이 S라는 부분이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배웠던 것 좀 기억하세요? 물론 이때 A, B, C는 이건 이제 변 길이를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 R은 내접원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되어 있던 문제풀이. 이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넓이 S는 가장 먼저 2분의 1에 밑변 길이 2개,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아랫변 윗변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AB 이렇게 나와요. 근데 2분의 R이 반지름이니까 1 되겠고, 자, 여기 A, B, C가 변 길이니까 여긴 또 A, B는 그대로 쓰이는데, 문제는 이쪽 길이가 S 더하기 T 이렇게 되겠죠? 자, 이 S하고 T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A-1, B-1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B 길이가 문제에서 곱이 14라고 했으니까 14를 쓰고요. 자, 여기는 여기 그러니까 2배의 A 더하기 B 빼기 2 처리되니까 이곳에서 이 A 더하기 B는 16이 되겠고 A 더하기 B는 그럼 8이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 얻어지는 거니까 곱이 14라면 AB 길이가 8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D 끝. 삼각형 넓이는 위에 문제 풀면서 S라는 것은 2분의 1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을 T로 나타내 주려면 맨 처음에 나와 있었죠? 이곳에서 길이가 A 길이는 ST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S를 하려면 A 자체는 S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B는 T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길이가 이렇게 나타내진다? 이렇게 나타내진다? 맞을까요? S-1, T- 이렇게 된다? 이 관계가 맞을 수가 있겠다? 만약에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걸 뭐 전개하게 되면 S, T 더하기 S 더하기 T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이쪽은 2배에서 ST
빼기 S 더하기 T 되겠고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ST 남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그냥 이쪽에 쓰겠죠. 뭐 쓰죠. 뭐 마이너스 3S 마이너스 3T 되겠고 그 다음에 2에다가 1 이렇게 해서 는 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건 뭐죠? 관계식은 몇 개? 관계식은 하나, 문자는 2개. 부정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거 배웠습니까? 갑자기 이런 게 나왔네요. 3S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 만들려면 3 해서 촉촉 9를 써주고 이항시키니까 8 이렇게 되는 건데 이야 ST는 변 길이가 좀 커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 이게 곱하기해서 8 얻어지는 거 ST가 만약에 정수라고 치더라도 곱하기해서 이게 되려면은 이게 뭐 1 곱하기 8 이렇게 돼서 그럼 S는 뭐 4에 뭐 T는 뭐 1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성립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 길이 S하고 T가 특수한 경우에 되는 겁니까? 특수한 경우에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냥 이 좌표가 임의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성립해야 되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풀어서 이제 특수한 경우에 된다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임의로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짜잔. 좀 디귿은 좀 약간 찝찝함이 살아있지만 이렇게 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여러분들은 이 식에서 이 모양을 보고 정리한 이 모양이 이거랑 그냥 다르네요 정도로 해서 해결해도 뭐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어야 되는데 먼저 ST 이렇게 나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당황스럽게 만든 그런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랑랑락 즐겁게 문제풀이하고 계십니까? 자, 이번에는 14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다. 오,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등장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네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이곳에서 한근 오메가 그러면 자동으로 오메가 바가 혈내근을 갖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1 이런 거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유리식도 만들 수 있었는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가운데 차수로 이제 나눠서요.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는 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이곳에서 곱 이 부분에서 오메가 바는 또 오메가 분의 1 연결시켜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오메가 바 제곱이었으면 오메가 물론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 세제곱은 1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공부로 했어야 하는 항목들이었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자, 오른쪽 식을 한번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좀 보죠. 뭐 일단은 세 번마다 규칙이라는 걸 인식해 가면서 자, 이 오메가 제곱 쓰겠습니다. 3 이렇게 쓰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다음은 4오메가 이렇게 쓰는 센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5오메가 제곱 더하기 6 더하기 7오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써나가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중간에 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자 3이니까 1이 하나 남고 오메가는 또 2오메가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처리가 되죠. 이 부분은 5배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역시 1 더하기 2오메가가 남아요. 와, 계속 똑같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쪽 부분들은 다 0이 처리되니까 1 더하기 2오메가가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게 몇 번 나올까요? 세 번마다 규칙인데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인지가 중요해요. 그럼 제곱부터 62제곱까지 있으니까 그럼 몇 개가 있는 건가요? 62에서 2를 빼고 더하기 1을 하는 거니까 61개의 항이 있는 거예요. 세 번마다 규칙이니까 일단 20개가 있고 한 개가 남죠. 이 남는 한 개.
20번 규칙에다가 하나 남으면, 자, 맨 처음에 뭐 이 부분은 그냥 처리해도 되겠네요. 뭐 이렇게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60제곱도 뭐 1이고, 그래서 뭐 제곱 형태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남는 부분 62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하나 더 있네요. 22 오메가. 이런 부분을 산수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동해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20 플러스 40 오메가 62 오메가 제곱은 차수를 좀 낮춰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2 오메가 됐습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62 오메가가 이렇게 해서 사라지면 22하고 62가 되니까 마이너스 4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42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식 나오면 이제 고차 방정식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건데, 좌측에 있는 이론 정리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문제 나오는 것들은 뭐 이 규칙성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늘상 잘 접근 가능해지죠. 자, 근데 이제 좌측 규칙에 어려우면 문제가 계속 어렵다는 거 명심하시고, 중간고사 때 준비가 잘 안 되신 분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과 관련된 이론인데 이번에는 좀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라. 식을 이제 두 파트로 나눠야 되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x 범위는 똑같이 2부터 5까지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참수 관련한 문제풀이. 자, 좌측은 어떻게 할까요? 이 참수 뭐 대칭 축이 중요하죠. 그렸다.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다시 한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걸 적용해서 쓰면 1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2부터 5까지 범위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관심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x축이 이 밑에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럼 작은 값이 2를 대입했을 때니까 이 대입한 값이 0보다 큰 쪽에 있다면 다른 값들도 다 0보다 크겠다. 그래서 이 식에 2를 대입해 간다. 그래서 4 빼기 4 더하기 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했던 거 그래프 그려서 뜻 파악해가는 그 중간 과정의 절차 다시 한번요. 일단 대칭축 표시, 문제에 해당하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2호 표시, 그랬을 때 문제에 해당하는 구간이 문제의 뜻에 맞게 항상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쪽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작은 부분이 0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 다 0보다 크겠다 해서 계산 됐습니까? 자, 그럼 오른쪽은요. 이 그래프는요. 자, 어떻게 됩니까? 범위를 먼저 표시해 좋겠네요. 이쪽에서 이제 범위를 구하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 적용해주면 4가 되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범위가 여기 사이에 있어요. 2부터 5까지 해야 되는데 대칭축이 지금 4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함수라고 생각해서 이 함수가 항상 이번에 0보다 작으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대칭으로. 범위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만큼은 사용돼야 되는데, 여기 2 집어넣을 때 결과가 좀 제일 큰 값이죠? 이 큰 값이 0보다 작다면 다른 값들도 다 0보다 작겠다. 이런 뜻이니까 또 이곳에 2를 대입해서 4 마이너스 16 플러스 b가 0보다 이번엔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그럼 b 값은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우와!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b-a의 최대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는 b가 대, 빼는 값은 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b는 가장 커졌을 때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 a는 가장 작았을 때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2 이렇게 구해져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각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자, 지금 이런 문제풀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던 완전제곱식 정리 이런 건 필요 없죠. 대칭축만 정확하게 잘 해도
문제의 뜻하고 잘 연결돼 간다는 거. 왜 자꾸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풀이하라고 하는지 이런 문제를 풀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또 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5,0 직선에 두 개의 접선을 걷고 새로운 직선 나와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문제의 뜻을 파악을 좀 해봐야 되니까 원 그리고 반지름 루트 5, 5에서 접선들을 멋있게 쫙 그었다. 그럴 수 있겠군요. 5에서 반대로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그었다. 됐습니다. 직선은 또 뭡니까? 이 y는 3x 플러스 1 계통이니까 y절편 2분의 1에다가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좀 고추 세워서 뭐 이렇게 좀 들어가면 만난다. 지금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접선하고 이 주어진 직선하고는 무슨 관계가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삼각형 나와서 이쪽에 넓이를 구해달라 라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접선을 구해야 되는데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y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놓게 되면 mx-5 이렇게, 그러면 mx-y -5m은 이꼴 0, 0,0에서부터 접선이니까 거리가 반지름 루트 5가 돼야 되겠다. 루트 제곱들 들어가야 되니까 m제곱 플러스 1에 0, 0 들어가니까 -5m인데 절대값 하니까 그냥 5m, 절대값은 이꼴 루트 5. 이곳에 약분 제곱부터 하면서 할까요? 이쪽을 먼저 곱하기 한 다음에 제곱하면 25m제곱, 이쪽은 5에다가 m제곱 플러스 1. 약분하면 어차피 5 처리되고 5m제곱, m제곱, 4m제곱은 1 해서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서 집어넣으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돼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풀이에요. 시간 많이 걸리겠죠. 새로운 방법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접선을 긋는 거 똑같이 됐습니다. 직각 반지름 루트 5. 이 좌표가 5였으니까 이 길이가 5. 이 길이는 루트 20. 됐습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가 아마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루트 20분의 루트 5 이렇게 됐다면 2분의 1. 이쪽 기울기 2분의 1, 반대쪽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아주 쉽게 구했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런 능력들이 좀 더 있었다면 좀 더 빨리 풀지 않을까. 저희 바람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5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하고 주어진 직선하고 뭐 해야 되죠? 교점을 찾아야 삼각형 넓이를 구해갈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밑변 곱하기 높이일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런데 이제 교점을 찾아야 밑변 길이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점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2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면 2y 같아지는 거니까 3x 플러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하고의 교점을 찾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5, 3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두 번 풀면 돼요. 그러면 4x 2x는 마이너스 6 해서 x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는 4x는 4에서 x는 1 이렇게 얻어지죠. 저 x좌표가 마이너스 3 나오면 y좌표는 대입하면 되죠. 대입했더니 얼마가 되겠습니까? 식을 맞춰서 대입해야 되니까 이쪽 어쨌든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이제 2y 값이 돼가는 거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처리돼야 되고 2y 값이었으니까 x가 1이면 1 집어넣으면 4에 2 이렇게 해서 교점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나와 있던 5,0까지 해서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평면 위에 세 점 줬을 때 삼각형의 넓이 뭐 큰 직사각형 만들고 뭐 옆에 빼내고 그런 게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적이 있나요? 자, 이렇게 구해가는 게 가장 현명한 쉬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0은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0
빼기 가로 열고 반대편으로 열심히 곱하기 10 마이너스 4 절대값 이렇게 되면 되나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쪽 안쪽부터 계산하게 되면 6에 마이너스 6. 와우.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2, 16 이렇게 해주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산수 대박인 문제를 한번 만났습니다. 야, 접선의 방정식까지 할만했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직선이 아름다운 도형이 아니라 임의점으로 가야 되는 형태라서 쉽지 않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빨리 풀이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풀이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걸,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신요고 20번 마지막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인데 어디 한번 볼까요? 원의 점에서 접선, 일사분면점에서 접선을 걷다. 그것이 원하고 또다시 두 점에서 만났다. 그리고 길이가 조져 있다. 이렇게 될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오호. 하하, 일사분면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반지름이 6짜리인 일사분면점에서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길기가 m이라는 걸 제공되어 있을 때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뭐 서술형이니까 유도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에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일단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이꼴 0 이렇게 되는데 중심 0,0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열심히 구할 거예요. 거리 공식은 자, 여기 제곱해서 돼야 되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들어가니까 n 절대값, 이것이 반지름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n의 절대값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으니까 n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공식이죠. 이 값을 이곳에 대입하면, 그래서 문제에 적용해주면 m은 모르는데, 자, 일사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y 절편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쓰고요. 반지름이 지금 얼마였다? 6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직접 이 r 자리에 6을 이렇게 이용해서 계산하셨어도 돼요. 그러면 6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원은 실은 아까 구했던 그 원의 여기 좌표가 6이었는데 여기서 반지름이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 또 얼마인 4인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중심 좌표는 당연히 0,6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질문 던진 거예요. 자, 반지름 길이가 4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AB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4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H라고 놓게 되면 AB 길이가 4 루트 3이니까 AH 길이는 2 루트 3이 되겠고, 됐습니까? 직각 이렇게 되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써야 되겠네요. 서술형이니까 피타고라스 그런 말 좀 써주시고, 그래서 16 마이너스 2 루트 3 제곱 12니까 4 이렇게 해서 이제 루트를 쫑쫑 씌우니까 요것 즉 이 값이 바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뭘까요? 그러니까 1번에서 구했던 mx-y 플러스 6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0하고 중심좌표 0,6하고 됐습니까? 이 거리가 바깥 반지 길이 점과 직선과의 거리 2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 제곱 m제곱 플러스 1 0, 6 대입하니까 6 공통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빼기 1 양수니까 절대값 할 필요가 없겠네요.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6 루트 m제곱 플러스 1 빼기 6은 이퀄 2배의 m제곱 플러스 1 됐습니까? 자, 넘겨서 계산하면 4의 m제곱 플러스 1이고 6이고 그냥 곧바로 제곱하는 게 나을까요? 약분을 한번 하고 계산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니까 제곱하니까 4의 m제곱 플러스 1은 이퀄 9 4m제곱은 4의 5m제곱은 4분의 5. 야,
이제 거의 구했네요. m 값은 2분의 루트 5.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됐죠? 자, 근데 아까 맨 처음 1번 설명할 때 그림에서 봤듯이 1, 4분면이면 이 길기가 뭐가 되겠다? 음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y는 m 값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돼서 이게 뭐 답은 된 것 같고, 직선 방정식은 그러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x 플러스 6. 와, 이게 이제 4분의 5에다가 더하기 1. 그러면 또 얼마죠? 4분의 9, 2분의 3, 6 곱하기.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또 9. 식이 뭐 이렇게 막 매우 화려하게 막 나오네요. 와우. 이렇게 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답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이 문제가 1번, 2번, 3번 거치면서 풀이 순서대로, 질문은 순서대로 답을 하면 되겠지만,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절차, 지금 1, 2, 3번 절차 거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영신요구에서는 서술형이 나왔지만 다른 학교 문제 풀이할 때는 이게 이제 그냥 한 문제가 돼서 풀 수도 있다는 사실 좀 명심하면서 학습을 하면 여러분들 공부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신요구 문제 풀이를 마치면서 여러분 성적이 또 많이 향상되기를 또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